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까다로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김훈당에서 최근 런칭한 KMD 플러스라는 건축, 건설 분야 실무교육 기획자 권현정 사업부장이고요. 저희 교육 영상을 촬영해주신 김성호 변호사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저희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경력은 이제 법조인으로 경력하면 12년 차라고 말씀드리고 변호사 경력은 10년 차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변호사 자격 따고 나서 재판연구원으로 법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법원 근무를 하고 네. 그리고 변호사가 됐죠. 근데 법원에서는 주로 이제 송무 사건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펌에 와서도 송무 사건들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재판연구 1년차 때 이제 건설 전담을 하다 보니 또 건설 관련 건설 클레임 사건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건설 클레임 많죠. 네. 네. 아주 이슈도 많고. 네. 송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네.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화우가 네. 대형 로펌이거든요. 그 대형 네. 로펌에서 좀 많이 하는 게 이제 네. 기업 오너분들의 대기업 오너분들의 형사사건들을 비롯해서 형사사건들을 좀 많이 해서 네. 제가 형사사건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그 변호사님 소개도 받고 또 이제 저도 많은 그 변호사님들하고 좀 얘기도 해보고 하다가 변호사님이 딱 제 눈에 이렇게 띄었던 건 일단 외모도 좋고 레퍼런스가 좋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익히 들어가지고 그 레퍼런스도 조금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기업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지만 네, 뭐 작은 기업도 뭐 몇 명 정도 뭐 내지는 뭐 금액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많죠. 너무 많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건설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건설사들 대기업 건설사들은 대부분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또 DLNC, 한화, 네. SK커플랜드,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주로 이제 네네. 주로 대기업들이고 네. 좀 중견 기업들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네. 그렇고, 근데 업무 영역이 보통 이제 송무 사건도 하지만 네. 이제 수시로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법무팀에서도 전화하시고, 기획팀에도 전화하시고, 요새는 이제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하다 보니까 네. 안전실, 안전팀에서 많이 전화를 하십니다. 네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표이사의 어떤 구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네. 수시로 막 규정을 보완하고 업데이트하고 문제 생기면은 네. 하기 때문에 전화가 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전화 오면 계속 네. 그거 하느라 하루가 다 갑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좀 전에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대기업보다는 사실 중견 기업 내지는 이제 중소기업 또 앞으로 이제 이슈되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미리미리 세팅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계속 말씀해 주셨고 강의에서도 뭐 그런 아주 꿀팁 같은 것도 이제 담아 주셨는데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조금 간단하게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건설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대산업재해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건설업을 하시다 보면 근로자들이 추락이나 끼임이나 이렇게 해서 네. 부상 당하시거나 이제 돌아가시거나 하시는 게 있는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도 그렇게 사망하게 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이렇게 네. 처벌을 하거든요. 관련자들을. 네. 보통 처벌 대상자가 현장 소장님이셨어요. 현장 소장님이면 기업으로 따지면 임원급은 될 수 있겠죠. 부장급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쨌든 그 임원급들도 결국 고용된 분들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네. 오히려 최고 의사 결정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 산업
법계 뭐 이런 데서 노동계 이런 데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통해서 네. 중대산업재해 사람이 현장에서 어떤 안전 조치가 제대로 안 돼서 네. 죽는 거에 대한 책임을 네.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자한테 물어서 또 안전 보건에 대한 이런 어떤 환경을 네. 좀 개선하자 이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고 책임자 처벌하겠다. 그렇죠. 그런 법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사실 소규모 사업장 뭐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주 적은 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네. 네. 강의에서 강의에서도 강의에서 뭐 강의에서는 여기서? 네네 계속 또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저도 요것만 보면은 진짜 꿀팁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강의를 꼭 이제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슈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우리 검색만 해보면은 사실 중처법, 뭐 산안법, 뭐 비교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좀 논의되고 있는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앞서도 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제 종사자나 뭐 근로자가 사망하신 경우에 처벌받는 사람은 현장 호장님인데 네. 중처법은 이제 대표이사나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걸 보시면 되게 양이 많아요. 아주 양이 많고 보시면 그 규칙에 가면은 아주 세세한 규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해야 될 거 했냐 안 했냐 이걸 보고 그걸 안 했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그에 따라서 사람이 사망했으면 그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현장의 직접적인 중심이 기술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예요, 관리. 그러니까 대표이사분께서 그 시공에 대한 공정 이런 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못했다라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큰 틀에서 세팅을 네. 해놔라. 뭐 그거를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해놔서 안전 조치나 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해라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이제 뭐 자문을 하거나 이렇게 컨설팅을 하게 되면 생각하시는 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임직원을 처벌하는 거였는데 그 똑같은 거를 대표이사가 처벌시키는 겁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다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응하는 거랑 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는 건 달라요. 네. 달라서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을 우린 계속 해왔고 뭐 재해가 없었으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하실 건 아니고요. 네. 뭐 모릅니다. 어떤 현장에 무사고 업체 우리 10년 동안 20년 동안 무사고였는데 얼마 전에 중대재해 발생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처법은 다르기 때문에 중처법에 따라서 그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좀 하셔야 돼요. 뭐 그게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이 훨씬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강의 들으면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슈도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 일단 사례가 없다라는 거. 사례가 없죠. 네. 지금 대법원 판례가 없고요. 네.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대기업도 혼란스럽고 맞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이나 뭐 중기업, 뭐 작은 기업은 더더욱 관심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고. 그렇죠. 이게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시행된 게 작년이긴 한데 네. 일단은 사고가 난 후에 기소도 잘 안 되고 네. 왜냐면 사실 수사기관도 잘 지금 모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수사기관도 모릅니다. 네. 왜냐면 이게 법 자체가 약간은 추상적이고 그래서 이제 화우에서 사실 지금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했거든요. 저희 법에서 왜냐면 좀 추상적이고 이거는 헌법상에 좀 뭔가 문제가 구체적이지 있다 않으니까. 이렇게. 예.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 네. 대기업도 어려워하고 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은 더 어렵죠.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중처법을 차근차근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제 사례도 없고 하다 보니 그렇죠. 말은 많고 언론에서 나오는데 네.
중소기업에서는 좀 걱정만 하시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이제 원청, 하청 이런 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원청은 이제 대기업이 하시고 하청 중소기업이 하는데 네.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하청에 있는 음. 기업 소속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다 보니 네. 중소기업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만 제 강의 중에도 나오지만 네. 작년에 2022년이죠. 작년에 1월 27일 날 시행되고 그 부칙에 의하면 건설업에 같은 경우 네. 50억 미만 네. 는 적용이 안 되고 50억 이상 공사 대금이 그런 현장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적용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좀 손을 놓고 계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내년이면 그게 바뀝니다. 일단은 네. 뭐 유예가 될지 안 될지 뭐 정치권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곤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노동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어서 이게 유예가 또 될까 안 될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대로라면은 내년부터는 네.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다 적용이 돼요. 사실 건설업에서 5인 미만인 데가 별로 없죠. 5인 이상이죠, 다. 그러니까 대부분 적용이 된다고 네. 보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뭐 경영 책임자들은 언제든지 지금 형사 책임의 위험에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되게 집중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네, 아직 뭐 사건이 결론 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고 저도 오늘 뉴스를 봤는데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예가 되는 부분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 그래도 아주 영세한 그 기업에서 사건이 80% 이상이 난다라는 걸 봤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간 이게 될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매뉴얼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슈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몰라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죠. 네. 뭐 사실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강의에서는 사실 딱 그 엑기스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소기업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매뉴얼 이거를 좀 알려주시긴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했죠. 중처법이 네. 제가 뭐 계속 강의 중에서 나오는데 네. 소위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음. 것인데 보면 제가 계속 10가지만 하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네네, 10가지만. 맞아요. 네. 그 10가지만 하면 되는 거고 그 10가지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네. 물론 좀 비용이 드는 그러니까 인력을 뭐 네. 고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건설업에서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히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더 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거나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원래 본사에서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던 분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본사에서 한 명 정도 뽑아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컨설팅 할 때 보면은. 네. 근데 사실 기존에 계신 분들이라도 좀 조금만 좀 신경 쓰시면 네.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눈높이를 내가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업계 종사자였어. 근데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거를 미리 세팅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아주 임팩트하고 간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거 아주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은 뭐 의뢰하시는 분이 아마 그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희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네. 뭐 조금 구체적인 타겟이라고 놓고 본다면 어떤 분들이 좋을까요? 어떤 기업? 어떤 분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에서는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기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셨고 내부적으로 뭐 사내변호사도 많아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미 뭐 50억 이상 공사를 많이 하시는 중소기업인데 네. 아무런 준비 안 하시는 업체들 네.
하셔야 됩니다.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현장에 보면 그 이제 원청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하다 보니 거기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수급인의 책임이 있고 도급인의 책임이 있듯이 네. 중대재해처벌법도 원청이 했으면 하청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청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지금 저 변호사 입장에서 얼마 전에 이런 기업이 있었어요. 중소기업이었는데 네. 사고가 났죠. 원청은 대기업이었고 그래서 돌아가셨다면 찾아왔는데 네. 제가 첫 이렇게 상담 오셨으면 네. 보통 중소기업은 중처법 아무것도 안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는 그냥 이거 그냥 네. 자백하고 뭐 그냥 선처를 구해야 되는 사건 아니겠나 했는데 네. 직원 한 분이 네. 얼마 전에 뭐 어느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컨설팅 같은 걸 들으시고 네. 그냥 문서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현장에 뿌려서 그 네. 이행을 시키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그 직원 한 분이에요. 그냥 직원 한 분이. 대처를 한 거잖아요. 예. 네. 변호사 자문도 안 받으셨어요. 음. 그냥 찾아보고 한 건데 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했습니다. 안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게 범위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이만큼 해야 되냐 조금 해야 되냐 이게 사실 잘 구분이 안 돼요. 일단 법에 있는 내용을 하기만 하면 일단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직원 한 분이 본인이 이제 자문을 듣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네. 일단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그러네요. 대비를 하는 네네. 게 중요해요. 10가지만 네. 하면 돼요. 뭐 그 중에 뭐 두세 가지를 미처 못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변호사 역량이에요. 이거는 중대재해랑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한 건 맞는데 인과관계 없어요.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이라도 뭐 10개 중에서 뭐 몇 개라도 할 수 있게 네.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 강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대화 나누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뭐고 이런 강의나 아니면은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상시 조금 한 번씩 들여다보고 뭐 이런 행위 자체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특히 제가 뭐 강의 홍보하려고 찍는 거긴 하지만 네. 아니에요. 우린 정보를 드리는 거죠. 사실 제가 강의한다고 네. 하고 나서 네. 유튜브를 좀 찾아봤어요. 네. 어떻게 다 강의하시나 유튜브에 올라왔나. 근데 네. 그 내용들이 조금은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네. 사실 저도 이제 기업 상대로 이제 뭐 1시간 강의 뭐 이런 네. 것들은 좀 했는데 네. 1시간에 하기에는 이게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은 조금 적어요. 그 시간은.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마당에 네. 이걸 보고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게 이제 아직 2년도 안 됐지만 네. 그러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면서 뭐 네.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내놓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있는지조차 그 존재조차도 대부분 업무 담당자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소개하고 그거를 우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딱 들으시면은 감이 잡히실 거고 네. 대충 이거 찾아보고 하면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를 저도 뭐 교육기획자로서 이렇게 서치하고 만들 때 이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날 거고 예측하고 뭐 어떻게 변호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실무자면 변호사는 어떻게 고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응 매뉴얼은 도대체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다음 미리 할 거면 아주 좀 예산을 좀 적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담당자로서.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요청을 드린 건 맞잖아요. 네. 저도 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눈높이가 조금 잘 맞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이 좀 실무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제목이 뭐 까다로운 중대재해처벌법 뭐 대응 실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좀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또 이제 별도로 궁금한 건 뭐 컨설팅 받으시면서 또는 이런 강의를 하시면서
받으시는 질문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들 중에 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그러니까 일단 대기업은 이미 전문가다 보니까 전문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그런 건 좀 논외로 하고 네. 대부분 질문이 저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돼요? 막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너무 질문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뭐 네. 저희 대표이사도 구속되는 구속되나요? 거예요? 뭐 이런 네. 좀 기초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그쵸, 그런 맞아요. 질문 하지 않으실 텐데 네. 뭐 물론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한 사업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강의 중에 뭐 실질적인 지배관리 책임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부분들 중에서 뭐 법리적인 쟁점 부분도 있긴 한데 네. 대부분은 조금 무관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변호사를 보통은 이제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들은 누가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오시는데 오시면은 이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가 당장 이제 형사 책임을 짓게 생기니까. 네. 근데 그때 대응하면은 사실은 많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생각은 네. 좀 뭐 이런 강의 들으시는 것도 좋고 네. 미리 좀 나중을 대비해서 네. 변호사를 좀 서치해 놓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 이 서치한다는 게 뭐냐. 네. 이 준비해 보시면은 법률적으로 좀 궁금하시는 것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제가 10가지 얘기해 드렸는데 10가지 이렇게 네. 준비하시고 뭐 자료 보고 준비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우리 회사에 맞나? 이렇게 해도 문제 없나? 이런 것들 좀 모아가지고 네. 이걸 자문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뭐 대형 로펌들이 잘하긴 하는데 네. 대형 로펌도 좋고 작은 로펌이라도 그런 거 하는 데 있거든요. 미리 좀 찾아보시고 아 이분 괜찮다 뭐 해서 한번 보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분이 뭐 경험도 많은 것 같다 이러면 계속 맡기는 거고요. 아니면 좀 더 다른 데 찾아보고 이렇게 하셔서 네.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분한테 연락해서 대응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어떤가. 근데 정말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담당자인데 당장 오늘 사건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변호사를 지금 당장 서치하는 건 사실 네.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컨설팅이든 상담이든 저 사람과 내가 합이 좀 잘 맞는다라는 거를 미리 네. 좀 알고 그렇죠. 있으면 네.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님이 또 그런 걸 또 잘해주신다라고 익히 제가 소문을 좀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 아니 요새 보시면 이게 네. 아무래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대형 로펌이나 이런데 쓰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중처법 관련된 중대재해 사고 발생하면은 돈을 좀 쓰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 네. 수사 대응 할 수 있는 로펌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네네. 현실 많지 않고 경험 있는 데가 많지 않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대표분들은 또 개인적으로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현장들은 대표이사가 없으면 그냥 사업이 다 그쵸. 중지되는 네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비용 쓰셔도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자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막 자문을 뭐 간단한 자문들을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거 맡겨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맞게 저렴하게 이렇게 좀 자문을 드리고 나서 실제 너무 쑥스러워하시네요. 비용 부분 막 나온 그거는 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식적으로 네 그렇죠. 내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강의를 만들고 하는 입장에서 궁금하면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결국에는 뭐 컨설팅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런 비용 부담 없이 비용 부담 있지만 네네 그렇지만 조금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레퍼런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노하우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그 재판에서 좀 이길 확률도 높고 뭐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이제 실제 사고 갔을 때 저희가 해도 되고 네. 또 저희가 이 업계에 아는 데가 또 있으니까 소개도 해드릴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아주 중요하죠. 지금 그러면 이왕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실무하시는 분들이 오늘 지금 정말 사건이 발생했어요.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딱 요거 세 개만 좀 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오늘 당장 사고가 나서 지금 엄청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일단 제가 사고가 나면 일어난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 그게 요새 이상하게 아침에 사고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사고가 나면 바로 오는 분들이 이제 경찰 분들 오시고 네.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오십니다. 기본적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네. 파악하시고 그 사고 원인 파악하려고 인터뷰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나 뭐 업무상 과실치사 위반 여부나 네, 중첩 네. 위반 여부나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자료 내놓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사실 사고 원인이에요. 사고 네. 원인이 중요한데 네. 물론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돼서 사망하신 부분이 있는데 또 많은 부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게 본인의 과실 네. 계속 업무를 하시다가 그때 그냥 실수를 좀 하셔서 이게 재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그 사고를 목격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목격한 분들이나 뭐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제 아시겠지만 그 요새 건설 현장 다 일용직 분들이에요. 일용직 분들에서 이제 소속감이 많이 없으신데 네.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목격한 분들 동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사고 현장 가셔서 네. 목격자 누군지 보시고 그 목격자를 통해서 진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녹음을 하든 진술서를 받든 녹화를 하든 핸드폰 다 있으니까 녹음이 편하죠. 녹음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고 난 직후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이렇게 꾸며서 얘기할 게 없고 그대로 다 얘기를 하시고요. 네.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다음에 나중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본인이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뭐 마음도 안타깝긴 한데 그러겠네요. 네. 동료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이게 이 동료를 좀 감싸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 과실은 줄이고 이제 회사 책임 많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미리 좀 첫 번째는 그런 목격자 인터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 사진을 다 찍어 놓으셔야 되고요. 네. 물론 수사기관도 와서 찍기는 하는데 이제 그 현장은 저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원인이 될 만한 부분, 네. 그다음에 사고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아닌 다른 원인이 의한 것일 수 있고 아니면 또 책임이 그 많은 하청업체 중에서 누가 지느냐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현장을 다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현장 네. 찍어 놓으셔야 되고 네. 세 번째 이제 자료 정리를 하셔야죠. 뭐 그 당일날 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든요. 네, 네. 근로감독관이나 네. 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시고 또 사고 원인과 결부돼서 뭐가 중요한 서류인지도 좀 미리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부분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막 원본 제출하시고 저희가 찾아갔더니 원본 제출할 수 없는데요. 뭐 이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왜냐면은 이게 형사사건입니다. 이제 변호사가 변호인이 네. 이 자료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변호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중요한 자료들은 이제 복사도 해놓으시고 이렇게 정리가 필요해요. 세 가지 됐죠. 네. 세 가지 아까 그러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네. 게 결국에는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눈 것 중에 변호사 미리 서치 좀 해서 네. 이렇게 그 뭐 사실 매뉴얼을 만들든 뭐 어쨌든 미리 조금 한번 해보고 이럴 때 바로 연락해가지고 그렇죠. 오면 그 변호사가 자료- 물론은 그 변호사가 뭐 재판이 있어서 못 온다고 뭐 로펌이면 다른 변호사도 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네.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지시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그 변호사분이 회사의 컨디션을 좀 잘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리 자문을 네. 해서 회사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네. 뭐 규정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셔서 대응하기가 훨씬 편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 비용 절감도 발생이 그렇죠. 분명히 있죠. 예, 예. 사고가 나고 내가 그때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발생이 그럼요. 그럴 수 뭐 있어요. 작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겠지만 미리 세팅을 할 때는 해놓는다라면 비용은 훨씬 저렴하지만 그런데 사고의 그 대처도 훨씬 더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맞는 부분이고 지금 아까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꼭 사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 뭐 현장 사고가 나면 바로 그 인터뷰 뭐 주변에 있는 그 담당자들 인터뷰 그 다음에 사진 현장 사진 우리가 찍는 거 우리가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제출할 자료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 요거는 미리 변호사가 이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조금
알아봐야 된다. 아니 변호사 미리 알아보는 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요새 사고 나서 급하게 변호사 찾으시면 사실 변호사들도 막 이렇게 약간 부풀리거든요. 부풀면서 뭐 경험도 전혀 없는데 이제 하겠다고 오시면 사실 그걸 검증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사고는 났고 네. 뭐 직원들 막 소환해서 조사받는다고 하는데 네. 뭐 지금 이 변호사를 검증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미리 좀 답답하신가 예, 보다 예. 지금. 네. 엄청 답답하신가 봐요. 미리 좀 네. 이렇게 네. 준비를 하시면서 네, 네. 자문을 네. 저렴한 비용 자문을 받으시면서 좀 변호사들에 대한 검증을 해놓으셔야죠. 예. 그렇죠. 한번 소통해 보면서 사실 뭐 레퍼런스도 많고 너무 이렇게 뭐 승소율도 높고 소문 들어서 찾아가 봤는데 너무 나랑은 안 맞는 변호사들도 있잖아요. 네. 뭐 내 마음도 잘 몰라주고 막. 그렇죠.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이게 형사 사건이면 네. 뭘 하냐면은 형사 네. 사건이면 수사관이 와요. 수사관이 네. 와서 조사하고 또 조사가 우리 찾아가거든요. 고용노동부 찾아가고 경찰 찾아가고 검찰 찾아가서 하는데 이거 경험이 없으신 변호사님들은 뭐 네. 그냥 마음의 위로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그렇죠.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데 네. 사실 그걸 경험하셨던 변호사여야죠. 사실은 그냥 단순히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뭘 먼저 준비해야 되고 네. 이게 약점 위크 포인트가 여기가 주로 많으니까 이거 미리 좀 찾아봐 대비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경험 있으신 변호사가 필요해요. 수사 네. 대응이라든지 이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너무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게 막 느껴져요. 맞아요. 네, 경험 있으신 분들 잘 찾으셔가지고 빨리 조금 대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대처라는 게 계속 얘기 저희가 하잖아요. 대처라는 게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빠르고 그리고 네. 승률도 좋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네. 이런 강의도 좀 듣고, 네. 그쵸. 저희 강의도 좀 듣고, 강의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례가 별로 없고 맞아요. 판례화된 게 없어요. 근데 네. 제가 제 자랑 좀 하자면 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어디신지 아실 거예요. 이제 네네. S사예요. 그다음에 네. 2호 사건이 Y사인데 네. Y사가 첫 번째 건설 회사거든요. 제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그냥 다 오픈돼 있던데. 그런가요? 네. 뭐 괜찮습니다. 네. 뭐 1호 사건, 2호 사건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 아시죠? 그러니까 네네. 아시는데 그때는 막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네. 그때 저희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변호사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쵸. 처음은 몰랐죠. 근데 이제 처음 그걸 경험하고 건설사로서 1호 사건 경험하고 나서 네. 그때 이제 수사 대응 어떻게 되는지가 좀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매뉴얼화 됐고 그 경험들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해보니까 네. 경험 있는 변호사 아닌 변호사랑 대응이 완전 달라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제가 좀 이 강의에 좀 녹이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트렌드도 좀 반영을 하고 왜냐면 이게 벌써 시행된 지 2년 좀 안 되게 되다 보니까 약간 이 수사 트렌드도 조금 변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냥 10개 확보 임무하면 됩니다. 이거보다 10개 중에서 어디가 주로 문제가 되니까 이것들은 조심하시고 네. 설령 이게 안 됐더라도 판례가 이렇고 수사기관 입장이 이러니까 이렇게 방어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네.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거고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고 뭐 또 괜찮은 변호사 또 자문 받고 하시면 네.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집중도 차원에서 뭐 좀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중대재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임자가 누군지 뭐 구속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 거기서 또 우리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예방 차원에서 노력해서 예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알려주시는 거고
그 사실은 제목도 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고 뭐 법 자체도 이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닌가요? 이게 사후라는 느낌이 조금 강한데. 네. 근데 사실 취지 자체가 네. 중대재해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 처벌하겠다는 목적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네. 일단은 법 위반할 때도 국회에서도 그냥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무섭게 느껴지죠, 어떻게 네, 면에서는. 맞아요. 네. 네. 그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진 거긴 해요. 뭐 제가 강의 중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자라는 측면이고요. 책임자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저를 만약에 제가 변호사니까 네. 저를 고용한 회사의 대표나 뭐 이런 네. 분들이 책임을 안 지도록 그러니까 네. 형사처벌 안 받도록 하는 게 목표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안전망 확보함 10가지 계속 말씀드리는 그 부분들을 네.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사고가 없게 하자는 거예요. 네. 네. 우리 한 명이라도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적게 하기 위해서는 네.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네. 이게 단순히 우리 대표님 보호하자 이런 측면보다도 네. 사실 우리 직원이고 옆에 이웃이잖아요. 그 네. 이웃들이 안전하게 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네. 뭐 이게 비용이다라는 생각을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정말 안전 조치가 미흡해서 뭐 추락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떨어져서 뭐 맞아서 죽거나 이 진짜 조금만 대비하면은 좋을 수 있는 사건들인데 그런 문제들은 정말 작지만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 것들 이런 거를 또 알려주시는 거니까 저희 강의는 사고 안 나면 좋은 거고 사고 났을 때 긴급하지만 좀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좀 회사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 없이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는 거라 네, 담당자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저희 같은 강의가 사실 없어요. 네, 많지 않아요. 네. 뭐 어딘가에 숨어는 있겠지만 저희는 확실한 거는 정말 대응 실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기업 담당자들, 특히나 조금 영세한 기업들이 보면 좋은 아주 그 내용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뭐 많지 않고 아주 컴팩트하게 담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변호사님이 사실은 이 분야 이제 내가 전문가다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어필 좀 해주세요. 네. 네. 이게 사실 자기가 내가 이런 부분에선 진짜 전문가다라고 셀프 칭찬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네. 왜냐면은 이거는 듣고 정말 이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인 거잖아요. 일단 뭐 전문가죠 제가. 왜 전문가냐? 중처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변호사님, 네. 제가 한번 정리를 일단 먼저 해보고 맞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화우라는 곳에서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사건도 많이 다뤄봤고 네. 그 중에 이제 변호사님이 좀 전문적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매뉴얼화라는 거를 어쨌든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매뉴얼화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콤팩트하게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돼 있다. 네. 네. 이게 그냥 단순하지만 좀 전문적인 거 아닌가요? 뭐 정답 그렇죠. 같은 거 아닐까요? 경험이 있다. 그렇죠. 경험이 경험 있다는 있고 거죠. 네. 경험에서 또 소기업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비용 절감하는 부분 또 아까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제가 사실 건설하잖아요, 건설. 네, 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는 건설 현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현장에 그쵸, 적용이 되는데 맞아요. 이제 제가 네. 이 강의 자체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건설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것이라서 네. 일반적으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루시는 분들 노동법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건설도 하고 이제 노동 이슈도 좀 다뤄보고 네.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그 뭐 위험산업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건설적인 좀 지식 그나마 좀 있어서 네. 적용하기에 좀 편한 부분이 있죠. 대화도 편하고 건설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만의 쓰는 은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사용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아니 어쨌든 건설 전문이고 거기서 또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건설 분야 네. 경험 있으시고 또 그 작은 회사를 대상으로 뭐 경험도 많고 하시니까 네. 저는 아까 말씀 중에 그 어떤 한 분이 이런 강의를 미리 들어보고 미리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조금 정착을 시켰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대응을 하실 수 있었던 뭐 그런 팁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강의에서도 또 계속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꿀팁들은 계속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조금 제공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그 마지막으로 저희 강의 이제 수강하고 나시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보면은 A부터 Z까지 말씀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에서는. 네. 그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관련해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처음 이제 시도하는 그냥 마냥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한번 쭉 보시면 별거 아니네. 네. 해볼 수 있네. 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게 그런 목적으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희도 업무할 때 보면 시작하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맞아요. 이 강의가 시작점이 되면은 뭐 어렵지 않게 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회사에 이제 안전보건 관련 업무 하시는 인력분들이 한두 분은 무조건 있으시거든요. 네네. 특히 건설업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없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거 별거 아니네 생각을 가지시고 네. 제가 이제 막 뭐 이런 팁도 드리고 네. 활용해야 될 뭐 고용노동부 발간 책들, 뭐 매뉴얼들, 뭐 이런 것들 지침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거 찾아가지고 만드시면 네. 어렵지 않게 저렴하게 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회사에 네. 세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료도 많으시고 또 뭐 해본 경험 때문에 뭐 도움이 분명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강의 뭐 영상만 틀어놓고 딴 일 하면서 영상 또 잠깐 보는 척하고 이러면 안 되죠.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강의할 때 네. 파워포인트 글을 많이 안 썼어요. 네네. 들으시라고 좀. 네, 맞습니다. 꼭 들으시고 세팅 잘 하시고 기왕이면은 좋은 변호사 컨택하셔가지고 미리 세팅하셔서 그 비용도 좀 절감하고 네, 그리고 빠르게 이제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그 김성호 변호사님하고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문의 주시면은 또 그럼요. 대응 가능하신 거죠. 네. 어차피 저 강의가 제가 Q&A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저희 강의를 찍으시면은 사실 변호사님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강사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네, 강사님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궁금한 거 Q&A 같은 거에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강의 수강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그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고요. 지금까지 까다로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관련해서 김성호 변호사님과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